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최근에는 완치율이 높아져서 걱정을 좀 덜기는 했지만 그래도 치료 과정이 꽤 길고 까다롭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암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께 암보험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된 고민까지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1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암보험에 관한 가장 최신 트렌드와 그리고 모든 상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암 정복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담아놨는데요. 사실 암이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사실 관리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육체의 치료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암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제가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국민이 한 4천만 명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암 환자가 지금 현재 146만 명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횟수로 보자면 35명 중에 이제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비율이 2014년에는 37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31명. 지금 그만큼 더 유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암 유병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가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증가를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65세 이상은 43%인데 50세 미만에 벌써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준이 작년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또 올해 지나서도 지금 아마 이 확률이 더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사실은 55세에서 65세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검진을 우리가 사실 거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검진을 미루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정말 큰 뚝을 우리가 조그만 구멍을 막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경제적인 것도 훨씬 저렴하게 가면서 우리가 돈도 많이 안 들이면서 치료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병을 키워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협회에서 그저 공단에서 내려오죠. 뭐 짝수별로 해서 홀수별로 해서 어떤 명목으로 검사를 하시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발견도 하고 치료도 하셨지. 예전에는 우리가 이 공단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본인이 암인지 폐암인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 태반이셨던 것 같고 또 경제적인 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너무나 어찌 보면은 감사하게도
공단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시행해주고 나라에서도 좀 혜택도 많이 주죠. 암 환자들은 중증 환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이 염려돼가지고 가시는 경우는 사실은 15%밖에 안 되세요. 예, 요거는 뭐냐면 내 몸에 조금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걸로 아마 통계를 이제 저희가 낸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63%가 나라에서 그래도 미리미리 강제적이든 뭐 유도적이든 안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 제가 이제 4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유방암이 이제 1기예요, 1기. 유방암 1기. 1기는요, 우리가 생존율이 높아요. 56% 이상이 생존율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험률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디스트레스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분은 사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신 거예요. 여성의 어떤 상실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치료가 과연 잘 될까? 이 두려움이 있죠. 예, 이런,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정신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정신적인 거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은요, 이 유방암은 특히 이 정신적인 거하고 거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을 많이 쓰면 유방암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렸을 때 제일 걱정인 게 사실은 치료비죠. 뭐 첫째, 우리가 이제 뭐 돈하고 이제 결부를 시키는데 치료비가 왜 많이 드는지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장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암이 이제 발생이 되면 사실 그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가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이 만약에 이렇게 붕괴가 됐다. 가장이 아프면요. 최소한 1년 6개월은 휴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회사에서도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77%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정말 이 수치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셔서 사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가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집을 팔아야 되고 막 새로 옮겨 다니고 나서 결국에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 말기가 되셨을 때 그럼 이제 가장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심각한 거죠. 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비가 일단은 첫째적으로 걱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 이 두려움은 1기나 3기나 달라요. 초기. 예를 들어서 1기가 아니고 우리가 암으로 가기 직전에, 예, 우리가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죠. 암으로 가기 직전에 암 같은 경우 사실은 치료비 부담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미리미리 검진하고, 예, 건강할 때 가입하고,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도 예, 그런 요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치료비 부담이 가장 커요. 일단 병원에 내가 내진을 해서 진단이 딱 나오면 사실은 진단이라고 안 합니다. 암 선고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이 무서워요. 예, 치료 기간도 제일 길고, 예,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예, 그래서 이 부담 같은 경우는 물론 치료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삶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본능이 남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본능밖에 안 남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본인이 원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중증 질환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암,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 지금 이게 이제 2015년 거예요. 이게 진료 현황인데 99만 명이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암으로. 예. 진료비도 4조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기니까 2019년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리고 이거 심장과 뇌혈관은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냐면 사실은 이게 치료비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볼게요. 암 환자가 일단은 우리가 간병이 필요하죠. 간병이 필요한데 사실 뭐 이게 오래 장기적으로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아주 가볍게 암이 오셨다거나 정말 운이 좋으신 거는요, 갑상선 암이세요. 갑상선 암은 저희 실제 이제 고객님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45세 남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그다음에 제일 진단이 많이 나오는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1박 2일로 그냥 입원하시고 항암도 안 하시고 가볍게 끝났어요. 물론 뭐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암을 운이 좋은 암으로 정말 암도요, 이쁜 암이 있고 진짜 나쁜 암이 있잖아요. 이쁜 암으로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운이 좋으시죠. 그분은 사실 가장이시지만 이런 돌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기부터 해서 3기, 말기 이렇게 진단이 나오신 분, 특히 제일 많이 그 중기에 발생이 되는 게 고통을 못 느끼는 간암, 폐암이에요. 물론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 보통 우리가 위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 대장 내시경은 귀찮아서 안 하세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4년마다 꼭 하시는 게 정말 뭐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미리미리 검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보호자들이 돌봄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가정이 다 붕괴가 돼요. 그 가정에 암 환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정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시간 이상은 돌봐줘야 돼요. 예. 뭐 물론 그분들의 고통도 덜어드리기도 하지만 또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암이 확정이 돼서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면 첫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건강도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과 그 우리 가정 생활, 일상 생활을 병행할 수가 없어요. 왜?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투병 기간을 뭐 유급이든 무급이든 배려해주지 않아요. 요즘 회사들이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그리고 치료가 1년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치료 기간을 갖는다. 예. 그러면은 이 모든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 생활도 안 돼, 자기 성과가 안 돼서 그냥 자신감이 하락돼서 일을 못해, 이런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한 게 사실은 경제적인 거에 결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암 환자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제가 이제 보면 물론 이제 호스피스 생활을 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양 누워서 이제 완전히 지내는 상태가 20%나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폐암 환자도요, 걷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고, 약을 많이, 물론 약이요, 물론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지만 5개 이상 먹었을 때는 그만큼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아마 좀 이렇게 확률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한다거나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이 누워서 지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간병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본인이 다 챙겨서 식사라든지 병원을 내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보시면 이 호스피스 지금 이제 병동을 이용 현황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암 환자가 17만 명이나 지금, 예, 17,000명이죠. 죄송합니다. 17,000명이 호스피스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간경화나 뭐 이런 폐질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의외로 호스피스 생활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신데, 암은 그만큼 확률도 많고 횟수도 많고 발병률도 많고 발병인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거예요. 암이 생존을, 그러니까 암이 치료를 해서 나았어요. 나았더라도 재발, 우리가 2차라고 하죠. 이제 2차 암은 뭐냐면 다른 데 암이 또 생기거나 재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데 전이가 됐거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2차 암이라고 이제 속칭을 하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2배가 발병률이 있대요. 예, 이거 무섭죠. 특히 위암은
대장암보다 좀 비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2배 이상으로 예, 발병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대장암은요, 물론 뭐 치료가 잘 돼서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뭐 이렇게 절제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2차로 오는 합병증이라든지 예,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암, 폐암, 네. 치료비가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를 비용을 쓰는 건 사실 더해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예, 왔다 갔다 치료 받아야죠. 또 건강식 먹어야 되죠. 가정에 또 생활비로 써야 되죠. 돈 많이 듭니다. 6천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런데 폐암도 마찬가지고 위암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간병비 플러스 뭐 한다면 이 금액 갖고는 되지도 않죠. 의외로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은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건 아주 가볍게 왔을 때예요. 예. 만약에 뇌출혈이라든지 뭐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분이 왔을 때는 제가 아직까지는 뭐 다양하게 경험을 못했지만 심장질환은 일을 뭐 많이 못하실 정도지만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신데 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편마비가 오시는 분도 많고 누워서 요양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3천만 원이란 표시는 그냥 건강보험에서만 나가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오는 경우. 그래서 치료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이고 이게 암 환자분들은요. 합병증이 많아요. 당뇨가 올 확률도 말씀드렸듯이 35% 있어요. 예, 암이 나으셨다 하더라도 확률이 그만큼 이제 면역 체계가 제가 볼 땐 많이 떨어져서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이 올 확률도 13%나 증가를 했다고 이제 통계로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계를 다 해봅니다.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 치료하셨던 분, 완치되셨던 분들을 다 통계를 해서 해드리는 거라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암의 이제 니즈잖아요. 왜 암보험이 필요하고 또 암에 대해서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 그냥 뭐 암은 뭐 주위에 누가 암이더라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째적으로 치료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성보다는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비인데요. 우리 실손 있죠, 실손. 첫째 실손. 그 다음에 암 진단비가 있죠. 네. 실손이 있으면 치료가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실손이 60세가 넘어서 비싸서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갱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 같은 경우 이제 처방을 받을 때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비급여는요. 우리가 통원이 제일 많은 게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그 약값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2005년 전에는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통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해서 100% 해줄 수 없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료비를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의료비를. 예. 그리고 암진단비 있죠. 암진단비. 예. 물론 암진단비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암진단비 뭐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암이 아닐 수도 있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해감이 있고 일반암이 있고 뭐 소해감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암도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시청자님들은 나는 암보험이 있어.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가서 증권을 보면요. 다 10년 갱신. 10년 갱신짜리. 예. 그것도 애매해요. 나이가. 3년 있으면 끝나고 5년 있으면 끝나. 근데 이분들이 젊으셨을 때 가입한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가입을 하신 거라 10년 되면 끝나면 그때 가서 보험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인상률이 보통 200% 이상이 올라요. 인상이에요, 인상.
근데 이거를 그냥 자동 갱신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내 증권을 다시 한번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증권에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갱신도 다양해요. 20년 갱신, 30년 갱신, 25년 갱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리고 암도 일반 암도 어느 특정의 회사를 저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회사들을 보면 암 보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암이요. 유방암을 100% 안 줘요. 유방암 10% 줘요. 10%. 10% 지급. 응? 10%밖에 안 줘요. 그리고 전립선암. 전립선도 10%. 10%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반암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내가 유방암이 진단이 나왔는데 1기 이상이에요. 2기예요. 그러면 치료비 다 가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보세요. 무조건 나 암보험 들었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 증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불만 나는 게 아니죠. 이건 내 몸이 다 망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그리고 특히 간병비. 간병비도 뭐예요? 예. 간병인 쓰려면 돈 있어야 되죠. 예. 없으면 가족들이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만이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예. 그리고 소득 상실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금전적인 게 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암이 빨리 나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암 환자 수가 지금 남자, 여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남자가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가장분이든 남성분들이든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병을 키워요. 그래서 크게, 진단도 크게 받아요. 뭐, 간암, 폐암, 3기, 2기, 뭐 이럴 때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뭐 췌장암, 대장암, 요런 거. 잘 발견되지 않는 것들. 예, 오래 묵혀가지고 좋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 환자 수가 이렇게 지금 현재 2016년도 기준이거든요. 16년도. 예, 이렇게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 5명 중에 1명이 암이 올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의학 신기술이 많이 늘었잖아요. 의학 기술도 늘고 약품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치료제조차도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데 치료가 잘 된다면 어때요? 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되고 후유증도 없대요. 그럼 당연히 약 쓰고 싶죠. 의사가 또 권해드리기도 하세요. 이게 사실 의사가 권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몰라요. 이거 어떤 약을 쓸지.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 달 약값이 400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손은 통원이 30만 원밖에 안 되면 네, 어때요? 370만 원 내고 나와야 돼요. 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폐암도 마찬가지예요. 폐암도 한 달에 210만 원. 뭐 좋은 것들은 대장암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요. 500만 원 정도. 약값만. 네. 그런데 수술을 해보자고요. 수술을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 신기술을 쓰면 예, 의료 기술이에요. 이건 이제 암을 죽이는 거나 암을 떼어내는 거나 이런 기술인데 이 기술을 쓰면 회복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거는 확실해요. 예. 그런데 보시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에요. 폐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냐 이거죠. 실손이 있으면 그거 갖고 쓸 수는 있어요. 내가 유지할 때까지, 실손을 유지할 때까지. 그렇지만 70세가 넘어서 저도 사실 실손 유지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걸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네, 지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의 일반암은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이 생식기를 안 줘요. 일반암에서 안 줘요. 그런데 하물며 유사암도요 10% 20%밖에 안 주죠. 근데 손해보험은요 일반암의 10% 아니에요. 100% 줘요. 100%. 어린이 보험 5천만 원 가입한다. 5천 다 줘요. 1억 가입한다. 증권 나눠서 회사 따로따로 나눠서 5천원씩 1억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100% 지급. 네, 유사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예, 갑상선, 제자리성, 예, 경계성 종양, 예, 상피내암. 네, 있죠? 예, 이게 유사암이에요. 유사암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유사암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저기 뭐야, 10% 20%밖에 드리는 회사가 손해보험도 있어요. 예,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야, 트렌드가. 예, 100% 다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을 가입을 암보험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고해감도요, 다 고해감에 그 코드가 다 들어있진 않더라고요. 그 약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고해감도 좀 달라요. 예, 증권을 보니까 약관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외감을 100% 다 주는 거를 가야죠. 당연히 금액이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암보험은 특히나 저렴하게 가신다 그러면은 손해보험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암을 5천을 가입하면, 그죠? 똑같이 유사암도 동그라미 유사암도 5천. 네,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예, 동일시 1대1로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설계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유병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혈압 있어도 상관없고 당뇨, 약 드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암만 5년 안에 암만 아니면 되는 보험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는. 네. 암이요. 일반 암인데요. 남녀 생식기 일반암 다 들어있어요. 3천만 원. 네. 이분이 지금 40세거든요, 나이가. 근데 비갱신으로 해가지고 저해제 환급형으로 그것도 저렴하게 43,000원. 네, 한 만 얼마 되죠? 보험 1,000만 원당. 그만큼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병자 플랜도 돼요, 유병자. 네. 유병자도 가입 가능. 네, 가입 가능하세요. 내가 나는 그냥 암보험만 하겠다 그러면 암보험만 하시면 되고요. 항암이나 방사선 뭐 재진단 넣으실 수 있고 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요. 이 기본 보험료도 100만 원밖에 안 넣어도 돼요. 이거 한 17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망보험을 많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이렇게 쉽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 제가 해지환급인데요. 해지환급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저해지라 했죠. 저해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해지환급형 따로 있어요. 네, 이건 일반 보험인데 해지환급도 중간에 해지하면 70% 이상 지급이 되시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상품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은 제가 좀 별개의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얘는 암보험이긴 해요. 암보험인데 사망이 같이 들어가요. 암보험이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그냥 계시다 사망하실 수 있죠. 암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보시면 해지환급이 100%가 넘어요. 그냥 요거는 낸돈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중대암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소외암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저해지환급형이에요. 이게 저해지환급형. 그래서 보험료가 손해보험보다 높습니다. 높지만 사망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암을 받았어. 암을 지급을 받았는데 사망보험금도 일부 나가요.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암을 안 받더라도 내가 이 사망보험금으로 장제비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참고로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제가 오늘 다양성을 알려드리려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도 있다. 해지환급이 100%가 왜 찾으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죠? 예, 100% 환급되는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망보장금도 같이 보장을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보험도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갱신형도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고 유병자도 일반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강의 내용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제가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전달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정보 얻어서 좀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라넥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암보험에 관련된 가장 최신 트렌드 살펴드렸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암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의 숫자만 무려 1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암보험의 중요성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를 비교하더라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고요. 여성 발병률 1위 암이죠.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증권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최신 트렌드로 암보험 준비와 보완까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24시간 내내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보험을 예. 가입해 주셨는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예.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걱정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거든요. 예,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일단 취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유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보험 확인을 좀 해보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26살이요. 아, 2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본인이 이제 납입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특별한 가족력이나 뭐 걱정되는 부분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친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예. 네, 그리고, 고모님도 요새 좀 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 예. 그거 말고는, 외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예.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 상태이신데, 저희 부모님은 다 건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족력이 있으시면은요, 아무래도 더욱더 탄탄한 보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저희가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26살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4년도에 동양생명이 꿈나무 자녀사랑보험 3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우체국에선 실손보험 5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3,000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모님께서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제 취업 후에 본인이 3개월 정도 납입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잘 준비돼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는데요. 뭐 친가 쪽으로는 간암 병력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뇌출혈 병력도 있어서 걱정되신다고 하십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젊은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니까 저도 반갑고요. 전화를 너무 잘 주셨어요.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는 지인에게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가족 병력, 그 간암이나 또는 뇌출혈, 즉 뇌혈관하고 암에 대한 보장이 어쨌든 다른 집보다는 우리 집에 가족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암도 내가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뇌혈관으로 관한 질병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건강한 집안보다는 많기 때문에 예. 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대비해서 준비해 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나 전화를 잘 주신 게 사실은 이게 이제 동양생명의 이제 수호천사 또는 꿈나무 자녀사랑에서 이 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단지 이게 그 일반 CI 보험보다는 더 좋은 상품이긴 하는데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암이 5천이고요. 뇌암, 골수암, 백혈병 1억 주는 이 암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뇌출혈이 1,000만 원이고 급성심근경색이 1,000만 원. 너무나 적을 뿐만 아니라 예. 뇌출혈도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즉 가장 보장 범위가 적은 쪽으로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급성심근경색도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암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데 그 나머지 것에서는 내가 너무 무방비 상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암이라는 것도 있는데 유사암이 여기 5천만 원 또는 고해감이 1억을 주는데도 여기 갑상선암 그 유사암이 지금 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도 10%도 안 되게 지금 유사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유사암 즉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이 갑상선암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요즘은 남자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좀 그러니까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는 5천만 원, 즉 일반암 5천 하면 어린이 유사암도 5천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지금 26이라고 했는데 요 26은 어떻게 보면 내 평생 100세를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또한 가장 젊은 나이, 이제 싸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강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내 가족 병력으로 해서는 좀 꿈나무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저는 요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즉 해지했으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우체국 실손보험은 괜찮으세요. 요건 90%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나온 거는 도수나 비급여 주사나 이게 MRI가 빠져 있는데 여긴 전체 다 보장을 한꺼번에 받으셔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꿈나무 자녀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도 각 보험사별로 굉장히 보장이나 보험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암보험이 조금만 저렴한 손해보험사에다가 일반암 5천 넣고요. 유사암도 5천 넣었고 여기에는 또 재진단암이라는 게 있어요. 재진단암이라는 거는 처음 진단을 받을 때는 주지는 않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치료 중이면 아직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암 진단비가 지급이 돼요. 내가 1,0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면 1,000만 원이 또 1년 뒤에도 만약에 암 치료가 완치가 안 됐으면 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예. 항암 또 여기는 인공관절 수술비도 500만 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 그 밖에 5대 장기 이식이라든지 조혈모 이렇게 우리가 큰 질병 즉 만약에 발생하면 너무나 치명적인 것 그런데 보험료가 정말 몇백 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험사가 그 암보험이 저렴한 보험사에 넣었더니 한 4만 5천 원 정도 됐고요. 또 한 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진단비도 5천을 주는데 수술비도 5천을 주는 보험사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에. 예. 이게 사실은 수술비가 5천이 된 지가 요번에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뇌혈관 진단비도 5천을 주는데 수술비도 5천을 주는 보험사가 있어서 그 보험사 쪽으로는 뇌혈관 질환하고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그다음에 요즘 34대 21대가 아니라 71대 질병 수술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질병 후유장애 3%, 즉 내가 아파서 장애가 오는데 그 아파서 장애가 오는 거라기보다는 나이 먹어서 즉 치매라든지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 질병으로 후유장애 왔을 때 반복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여기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와 뇌혈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험사가 잘 짜여 있는 보험사로 제가 손해보험사를 2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뇌혈관이 들어간 데는 약 69,5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를 합쳤더니 원래 93,250원 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2개를 바꾸다 보니까 보장이 좀 없던 보장이 많이 들어가서 129,000원, 13만 원은 늘었는데 혹시 이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몰랐던 것들도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부담은 괜찮겠어요? 월급도 네,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길게 생각한다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기존에 없었던 암을 5천하고 유사암도 5천 가져갔고요. 뇌혈관이 5천, 즉 지금 외할아버지가 쪽에 뇌 쪽으로 문제가 있으시니까 뇌혈관, 허혈성 5천 수술비 넣었으니까 기존의 거보다는 훨씬 보장이 커졌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예, 저희가 좀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가족력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도움 드리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동양생명증권 있잖아요.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가 네네. 2건의 저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한 3, 4만 원 정도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데 대신에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으로 같은 보험료로도 보장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셔서 가족력 부분 보장 채워가시고 수술비 같이 좀 유리한 보장들 다 넣어서 가져가시면 앞으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하나 열어보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49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23살 딸이 2년 전에 자궁 무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보험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등이 보장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건희 전문가님, 20대 초반의 젊은 따님이 뭐 자궁 쪽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어린이 보험 준비에 문제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유병자 보험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도 많이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무록만 제거를 하셨다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조직 검사 결과지하고 이제 좀 서류가 좀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번거로우시긴 하지만 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1, 2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쵸.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시는 거라 서류만 좀 본인이 귀찮더라도 서류만 갖다 주시면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어린이 보험 때 들어갈 수 있는 뭐 유사암도 1대1로 준다거나 5천까지 준다거나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이거를 또 왜 이때 가입을 해야 되냐면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갑상선, 가장 우리가 이제 유사암으로 알고 있는 갑상선을 진단만 받아도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예요. 오, 그게 이제 예. 납입 면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뇌혈관, 심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 진단만 나와도 보험료를 안 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이 보험에 서류를 좀 복잡하시더라도 서류만 접수를 해주시면 가입이 충분히 가입하세요. 유병자로 따실 필요가 없고요. 네, 다행이네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네. 심사를 받아보셔서 유병자 보험 상품 말고 어린이 보험으로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444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31세 딸에게 1억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전 좀 부러운데요. 절세 방법 팁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자를 읽으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31살이면 만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주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10% 즉 500만 원만 지금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저는 요
증여세를 내고 5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더라도 방법, 즉 1억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5천만 원 증여세 면제받은 돈하고요. 나머지 지금 따님이 31살이면 보통 한 5년 정도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 자기가 벌었던 원천지수 세금 낸 그 돈을 이제 합산해서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또는 예. 조그만 상가, 그래서 월 소득이 나오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나오는 걸 가지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즉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따님으로 되는데 부모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돈을 줘서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나 또 본인이 벌었던 거, 즉 직장 생활을 좀 했으니까 그 돈을 합쳐서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 앞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을 가입해도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부모님 돈이 아니고 따님 예.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즉 왜 그러냐면 저렴하게 내가 1억을 받는데 내가 들어가는 돈은 보통 4천에서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5천만큼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굉장히 절세 측면에서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5천은 어떤 거를 권하고 싶으냐면 그러다 보면 지금 나이가 딱 31살이면 노후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5천 정도는 저는 연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연금에 확정금리 5%, 그다음에 납입할 때 5%, 거치할 때 4%짜리가 있어요. 물론 또 4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확정금리 4% 이상 되는 요즘 변액연금은 마른 변액인데 확정금리를 주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좀 묶어놓으시고 이 돈이 또 중도인출도 되고요. 추가 납입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31살 때 노후 준비를 해놓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다음에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 1억을 준다고 하시면 전부 예를 들어서 보통 1억 주면은 세금 내고 나머지 돈 오피스텔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안 반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피스텔 사고 부모님한테 종신보험 가입해서 나중에 목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을 준비해서 노후 자금 준비도 같이 해주시는 게 요 1억을 알뜰하게 쓸 수 예.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유용한 정보 주셨습니다. 증여하실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 이상부터는 500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1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따님의 세금을 합산해서 부동산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부모님 앞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남은 돈은 연금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78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55세 여성인데요. 혈압약을 6년 정도 복용 중이고 3년 전에 왼쪽 다리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보장범위 넓은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유병자이신데 아직 실비 준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네. 분들도 유리하게 준비 가능할까요? 네. 2012년 전에는 사실 혈압 환자들이 가입이 안 됐었어요. 아예 거절이었고 받아주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혈압약을 6년 정도 드셨으면은 사실 1년만 지나면 돼요. 혈압약 드시는 거는 사실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좀 경과를 지켜보거든요. 근데 6년 정도면은 고지를 하시는데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실손도 가입하시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약봉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신 또 플랜이 있고 난 약봉투가 없다. 그러시면 전화로 이제 승인을 받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 실손이 가입 가능하느냐. 그래서 승인이 나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보험, 건강하신 보험을 우리가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 보험에다가 할증이 좀 붙습니다. 이게 할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 보험료에 뭐 10%든지 20%든지 거기 더해서 보험료가 붙어요. 그걸 할증 보험료라고 하는데 예. 할증 보험료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즘에 실손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비급여가 가입이 안 되세요. 비급여가 이제 종류가 선택형이 뭐가 있냐면 MRI, 뭐 도수치료, 뭐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 영양주사가 가입이 안 되세요. 근데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그것도 다 포함이 돼서 가입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손을 가입하시는 데 대해서는 아마 혜택을 일반 그 보험하고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고 지금 골절되신 거는요. 사실은 이게 상해는 괜찮습니다. 이제 골절은 어차피 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전이라서 이거는 이제 고지하시고 그냥 가입이 그냥 통과로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고지를 하신 후에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일반 분들과 똑같이 실비 준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